자, 오늘이 MBS 여론조사가 나오는 날인데 저는 MBS 한 수 접고 가요. 왜 MBS를 그러니까 한 수 접고 가냐면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뭐뭐가 나오면 그냥 당연히 패스. 왜 그러냐면 그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될 때도 국민의힘 지지율을 민주당 지지율보다 더 높게 뽑았던 게 NBS 전국 지표조사인데 어저께 선거철 돌아오니까 YTN과 엠브레인이 여론조사를 한 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참고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윤석열 지지율 긍정 30, 부정 66.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들의 썰이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전화 면접이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두둥. NBS 전국 지표조사와 갤럽만이 대부분 전화 면접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정기적으로 나오는 여론조사는 대부분 다 자동응답 ARS거든요. 그리고 방송사들이 무슨 뭐 윤석열 취임 뭐 1년 뭐 100일 할 때 하는 여론조사 다 전화 면접인데 전화 면접은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나 윤석열 뭐 등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 지지율이 잘 안 나왔던 여론조사였는데 이 전화 면접 여론조사가 긍정이 30이고요. 부정이 66이에요. 더블 스코어를 훌쩍 넘잖아요. 이거 저는 그 여론조사가 튀어서가 아니라 이게 정말 잘한 여론조사라는 걸 보여드리고 이 여론조사의 허점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윤석열 국정운영 평가 지금 저게 그러니까 다달이 한 번씩 하는 거예요. 9월 마지막 주, 10월 마지막 주, 11월 마지막 주 했는데 점점 윤석열의 부정평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60, 65, 66. 그리고 윤석열의 긍정평가는 34, 30, 30 이런 식인 거예요. 저건 국민들이 탄핵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전화 면접의 특성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하나만 꼭 기억하십시오. 전화 면접은 뭐 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 통신사로부터 그 안심번호를 사수하는 전화 같은 경우는 상담원이 전화를 해요. 번호 하나당 얼마기 때문에 아깝잖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다시 나중에 또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정치 저관여층들도 답을 할 확률이 높고 일반적으로 전화 면접은 일반 민심과 비슷할 거다. 다만 선거 여론과는 다르다라는 설명을 해요. 왜? 그 전화 받은 사람 등 중에 상당수가 투표장에 안 나간다. 한 40% 가까이가 안 나간다. 그 이야기를 먼저 알고 보시기 바라요. 지역별 윤석열 국정운영 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잘함 29, 잘못함 70. 경기 인천 잘함 26, 69. 충청 32, 63. 전라 6, 88. 다음에 TK 46, 48. 오이씨. 못한다가 46이고 잘한다가 48. 부울경 잘한다 39, 못한다 57. 강원 제주 35, 62 이런 식이에요. 이게 지금 윤석열이 뭐 비리가 하나 걸렸나요? 이렇게 여론조사가 근데 이게 사실은 이 흐름 속에 고착화되어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화 면접으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다. 지금 대구 경북도 위험한 거죠. 분한이 뭐 비리가 걸렸냐가 아니고 셀 수 없이 많아서 축적된 거죠. 축적된 거. 굉장히 튀는 게 뭐 하나 나왔냐고 물어볼 정도의 그렇죠.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네. 자, 김건희 특검, 50억 클럽 특검. 적절하다고 본다. 59.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28. 이거 뭐야? 특검하자. 다 더블 스코어잖아요. 30대 61원. 민주당이 이 특검을 만들어내야만 지지를 받는 구조예요. 망설일 게 없고요. 이따가 똥파리 이야기할 때 다시 이걸 내가 다시 한번 소환해 볼게요. 요거를 정당 지지자별로 한번 볼게요. 국민의힘은 적절하다고 본다 24,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64. 민주당 지지층은 89, 7, 정의당 지지층 69, 23, 기타 정당 64, 29, 무당층 54, 23. 무당층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게 소위 말하면 이제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중도에 가깝다고 보실 때 지금 일반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59, 28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국민의힘 지지층도 24%는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거부권. 윤석열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거부권 행사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부해서는 안 된다. 51.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29. 윤석열 큰일 났네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국민은 항상 옳다고. 큰일 났네요. 진짜. 이런 것들이 좀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어떤 정무적 판단하는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라고 봐요. 민주당은 지금 민심 뜻대로 가고 있는 거죠. 꼭 해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 적절해 47, 부적절 36. 이것도 마찬가지.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론조사 오독이 있는데요. 한동훈 총선 출마. 이게 보면 문항이 희한한 거예요. 볼래요? 한동훈의 총선 출마가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하나 빼먹으셨는데요. 그 앞에 있는 거 동그란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동훈이 총선 출마하는 게 여당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다가 42. 그 다음에 여당 선거에 도움 안 될 것이다가 41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왜 착시 현상을 일으키냐면 한동훈이 출마를 하면 도움 된다고? 이건 뭐냐면 민주당 지지층도 한동훈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한동훈이 출마하면 그래도 좀 활로가 트이고 숨통이 트이면서 인물도 좀 되고 도움이 되겠지 하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출마를 찬성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도 한동훈이 출마하면 국민의힘에 도움 되겠지라고 이게 그 뒤에 한번 봐봐요. 표. 여당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지지층 74, 민주당 지지층 25, 정의당 지지층 22, 기타증은 34, 무당층 37 이런 사람들이 한동훈이 국민의힘 후보로 뛰면 도움이 될 거라고 예측해보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 평가를 내린 거죠. 그냥. 그러니까 한동훈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한동훈이 이걸 사람 되게 오독을 하더라고. 한동훈 출마의 찬성 비율이 높다고 아니잖아. 아니죠. 왜 우리 민주당 지지층이어도 뭐 객관적으로 뭐 테스트 새날 방송 같은 걸 안 보시는 분들도 보면 한동훈 나오면 도움 되겠지. 이 답이에요, 이 답. 그러니까 한동훈이 나오면 내가 찍을 건가 그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출마를 찬성합니까 안 합니까로 물어보면 가장 답이 쉬워지잖아요. 싫어하는 사람은 출마하지 말라 그럴 거고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은 출마하라고 그럴 거고 찬성이냐 반대로 물어봤어야죠. 이게 사기술 같은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률 그 보면 저는 팽팽해서 무의미한 결과로 보입니다. 묻는 것도 그러니까요. 의문이었고 답변도 보면 뭐 나오나 마나 뭐가 중요한데 이렇게 들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준석 신당 창당 시에 지지 의사도 한번 물어볼게요. 언론이 오늘 MBS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게 지지 의사가 없다가 눈에 크게 보이시죠? 저것도 장난치는 거예요. 지지할 의사가 있다가 24라는 게 중요해. 지금 예를 들면 이 전화 면접에서 일반 정당들 국민의힘 지지율만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지 의사가 있다가 엄청 센 거죠. 엄청 센 거예요, 저거. 네. 근데 여기서 또 사기술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준석 신당을 지지하면 출범을 하면 지지 의사가 있다. 서울부터 시작했고 25, 21, 16, 38, 31, 19, 26 있잖아요. 광주 전라가 38이라고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을 많이 가져가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줘봐요. 민주당 지지층에서 25라고 하는 저 숫자가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이준석 신당을 지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저건 어떤 게 작동을 하냐면 아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13%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랑 어떤 유사한 맥락이냐면 이준석이 신당을 창당해가지고 윤석열을 때려주기를 바라는 심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민주당 지지층인데 이준석이 신당 창당을 하면 도와줄게라는 말은 사실상 이 집단 지성의 갈라치기예요. 그렇죠. 국민의힘과 이준석의 갈라치기인데 이걸 단편적으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이 빠져나간다고 오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야 준석아 너 변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해서 윤석열 무너뜨리는데 우리가 힘 보태줄게. 그 맥락으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빨라요. 그 비슷한 맥락으로 국민의힘 지지층도 13%가 이준석 신당을 지지할 의사가 있다는데 봐봐요. 이준석이 신당 지지할 의사가 있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들 상당수는
민주당 지지자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막상 선거에 들어가면 표 한 표니까 민주당 찍겠어요, 이준석 찍겠어요. 당연히 민주당 네. 치죠. 근데 그런 식으로 오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음. 이준석 신당. 그리고 내년 총선에 투표할 정당 어디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39, 국민의힘 25입니다. 무려 전화 면접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총선은 어떻게 될 거냐? 정권 심판론이냐? 정권 안정론이냐? 야당 찍을 거냐? 여당 찍을 거냐인데 지금 국민의힘 찍겠다. 정권 안정론 취한 사람들이 사실상 쪼그라들고 있고 민주당 등을 찍겠다라고 하는 숫자는 거의 50% 육박합니다. 민심이 이렇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화 면접 조사에서 민주당이 좀 잘 안 나왔던 게 이상하게도 요거는 그런 측면이 있죠. 저 김호준 총수가 여론조사 곧 방송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갤럽 한번 봐야 되겠고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MBS 한번 보고 싶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정상적 질문을 하면 이게 아까도 지금 이준석이나 한동훈 질문은 좀 이상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설문은 뭔가 이상한 측면이 있지만 실제 민심을 보여주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전화 면접 여론조사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여론조사 얘기 나온 김에 김포 시민 68%가 서울시 김포구 찬성한다. 저번에 경기도가 여론조사했을 때는 정반대로 나왔었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그 유명한 사기술. 왜 사기술이냐면 저 여론조사는 김포 시민 100% 유선 전화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법이 선거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무선 여론조사가 70% 돼야만 공표할 수 있어요. 근데 100% 유선으로 했어. 어르신들만 받으셨을 확률이 높네요. 100% 유선으로 해가지고 김포 시민들이 68%가 찬성한다고 저렇게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공표도 못해요, 그 여론조사. 선거 여론조사 같으면 공표를 못한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론조사가 악의가 없어도 가장 여론조사가 잘 안 나오는 게 뭐냐면 업무 시간에 하느냐, 일과 후에 하느냐. 직장인들이 지금 회의 중인데 전화 받겠습니까? 그래서 여론조사 시간을 퇴근 시간 후로 많이 집어넣으면 민주당이 월등히 앞서요. 근데 지금 일반 전화, 유선 전화를 했다는 건 뭐예요?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 시장에 계시는 상인들, 주로 그런 분들이 일반 전화를 받습니다. 장난치기가 정말 아이고 부끄러운 줄 몰라. 씨. 처음 보네요 요새 여론조사 중 유선 100%는. 자, 근데 한동훈이가 지금 정치 행보 아니다라고 하면서 대구, 대전, 뭐 인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법무부 장관 하마평이 나오고 있어. 박성재 전 고검장이 유력하다고. 그럼 한동훈이가 그만두는 건 기정사실화돼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공무원들 출마할 사람들 사퇴 시한 안에는 사퇴를 하겠죠. 근데 이미 나오고 있어. 박성재라는 사람 누군가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읽어봐요, 밑에. 윤우진 전 세무서장 육류업자 스폰서 의혹 수사 2022년,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물대포 직사 수사 2016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추모 집회 주최자에 대한 수사 2015년, 좌효수 등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 수사 201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의 비리 혐의 수사 2012년. 이런 화려하네요. 사람이에요. 네. 법무부 장관 시킨대요. 대만한 예. 자, 이 정권에서는 딱 그리고 지금 맞겠네. 출마할 사람이 많죠, 지금. 기재부, 추경호, 원희룡 국토부, 한동훈 법무부, 박민식 보훈부, 정황근 농림부, 조승환 해수부, 이영 중기부. 이런 사람들이 다 나가면요. 이거 뭐 어쩔 수 없이 강제 개혁을 하겠는데 나 더 놀라운 거는 이 다음 새끼들은 어떤 새끼들이 들어올까? 인물들이 없는데. 다 쓰레기 같아가지고. 어쨌건 한동훈이가 지금 출마 행보하고 있는 것도 탄핵 사유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저 뭐 3시간 늦게 기차 타고 갔다도 사실은 정치적 행위에 가깝죠. 아, 제가 차 시간 있었고 간다 그러면 붙잡습니까? 지가 남아 있었던 거지. 자, 들어와 사진 찍어줄게. 아니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위치로 대구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게 다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나가서 자기 정치 활동을 하는 거는 저거는 불법인 거죠. 근데 한동훈이가요. 아까 이제 한동훈을 키우기 위한 여론조사였다고 봐.
아까 윤석열 30, 66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한동훈이 선거에 나오면 도움 될까라고 질문을 이상하게 물어보는 바람에 마치 윤석열 지지율보다 더 잘 나오는 것 같은 착시 현상 있잖아요. 윤석열 지지율은 30인데 그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1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윤석열보다 한동훈이 더 인기가 있는 것처럼 착시 현상 보이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깐족거리는 윤석열 버전. 그게 한동훈이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한동훈 자체는 윤석열과 지지층이 똑같아요. 그럼 중도 확장성이 있겠냐고요. 대한민국 어느 사회에서 국회 나와가지고 저렇게 깐족거린 법무부 장관이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자기가 의혹이 없는 것도 아니야. 아이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그 잡범 그 이력이 있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런 놈이 특활비로 소고기 많이 처먹은 놈이 아직 지금 무슨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닌 소고기 법카 이야기 꺼내는 저런. 이번에 그래서 시사인에서 검찰에 대한 이미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검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권위적이다 87.3, 권력 지향적이다 84.6, 정의롭다 33.2밖에 안 됩니다. 부패했다는 안 없어요? 뭐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권위적이고 권력 지향적이고 믿지를 못하는데 한동훈이 나오고 또 검사 출신의 누군가가 출마를 한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찍겠습니까? 지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은 윤석열보다 더 똑똑해 보이긴 해. 그렇잖아. 윤석열 똑똑해 보이긴 하는데 한동훈의 갈라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갈라치기 하는 게 진짜로 별로 그렇게 안 보여요. 이미지가 그렇다고. 비슷한 것 같아. 근데 문제는 한동훈은 인성이 족같아 보이지. 인성도 뭐 그닥저다 뭐.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구구들이 보기에는 시원하게 사이다 할 수 있어. 야당 국회의원들한테 막 저렇게 댓글이 하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성이 안 좋아 보이는 거죠. 참을성 없이 보이는 거예요. 왜 있잖아요. 누가 말도 안 되는 공세를 막 해. 국회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로 끝나면 그 사람한테 쏟아지는 호감이 생겨요. 아, 저 사람은 윤석열보다는 나아 보인다. 그게 아니라 의원님은 안 그렇습니까? 그 행태 있잖아요. 그렇다고 지가 의혹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조국 수사했던 방식으로 한동훈을 수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이라고 보고. 근데 한동훈이 지금 출마한다고 알려진 첫 번째가 종로거든요. 근데 종로에 누가 있죠? 최재형. 최재형은 대선 주자였습니다. 당내 경선 주자. 아하. 근데 최재형한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한동훈이가 저기를 내려가려면 경선이 아니잖아요. 전략공천이란 말이에요. 찍어 내리기. 근데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종로 내려간다고 하면은 그건 A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최재형이 불쾌감을 드러내더라고. 애둘러서. 왜냐하면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반발하긴 그러니까 한동훈이 종로에 오면은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가 좀 의문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서. 아, 참. 뭐 누가 나와도 뭐 패할 게 더 자명한데 왜 이렇게들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곳에 출마설을 뿌려야 각자가 이제 화가 나서 네 뭔가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신당도 커지고 네 좋은 전략 같습니다. 여러 곳에 출마설을 내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김기현이 컷오프 대상자 조기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지금 거의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기현 불출마로 굳어지고 있더만 분위기가 정해진 건 아닌데. 김기현만 잣된 거지 사실은. 그리고 컷오프 대상자를 빨리 발표하면 결국은 이준석 신당이 커진다는 거랑 똑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컷오프 된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국힘으로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무소속으로 나오느니 지금 한창 지지를 받고 있는 이준석 신당에 붙을 가능성이 큰 거죠. 뭐 저는 일단 빨리 발표하고 다음에 새로 들어올 사람들 자리 정리해 주려고 이런 욕심을 내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 시점이 더 늦춰지는 것보다 정리한 시간을 벌기에는 뭐 국민의힘 쪽에서 볼 땐 더 유리한 국면이 있죠. 좀 빨리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근데 말씀하신 대로 현역일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신당에 합류하거나 뭐 힘을 더 그 뭐 세력을 키우거나 할 수 있긴 한데 원내부터 일단 발표를 해서 자리 정리한다라고 하는 걸 보면 뭐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뭐 어떤 경우에도 사실 분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엊그제죠. 저 한겨레 21이 이준석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는 윤석열에 대한 큰 굳은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저 말만 들으면은 벌써 이준석이 회군했나 할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이겁니다. 그게 어떤 신뢰인가? 공천 파동을 만들 거라는 신뢰. 내부에 총질을 할 거라는 신뢰. 국민의힘에 남을 가능성은 여기서 못을 박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3당 합당 때 김영삼을 따라갔다면 그 모습이 어땠겠냐. 춘석이 스스로도 지금 돌아올 다리를 끊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망했을 때 보수 접수 시나리오 뭐 이런 정도로 보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저번에 저 이준석을 이제 그래서 이제 윤석열 묻히기 위해서 뭐 공천권을 주기로 했다, 비대위원장 주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이준석이 뭐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정치 생명이 끝난다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저는 진짜 믿음이 안 가요. 지난번 대선 때 크게 쏘가봐가지고 이번에 이런 행태가 정말 신뢰가 안 되고요. 그들은 또 캐비넷 속에 무언가를 또 꺼내서 어떤 일을 할지 몰라서 회군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인데 이준석 파이팅! 이준석이 새날을 힘내. 보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말투가 정 변호사가 정변님이 쓰는 말투잖아요. 사법부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아, 그게 생각이 그거예요? 나더라고요. 나는 누가 따라할 수 없는 시그니처의 오투의 소유자인가 봐요. 그렇다고요. 푸나치. 어쨌건 한동훈 조금 깼으면 좋겠는 게 출마 자체가요. 예를 들면 마치 한동훈이 구세주처럼 지금 언론이 포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 들어가면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지지율도 높아지고 뭐 활력이 생길 거다. 개뿔 같은 소리야. 이미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하는 순간부터 국민의힘 당원처럼 행동을 했잖아. 그러니까 한동훈이 출마하거나 입당을 한다거나 출마한다고 해서 한동훈 때문에 얻어지는 이득은 없다니까요. 잠깐은 보수 지지층이 살짝 결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2, 3% 높아질 수는 있는데 한동훈의 확장성은 없는 건 확실하고요. 그거를 주려고 그런 식으로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비틀어서 네. 여론조사는 정말 아유. 그만큼 국민의힘에 사람이 없다라는 것도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기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